큰별쌤, 우리 아이의 역사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뭐 그거 다 알아가지고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은 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부는 아이가 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에 대한 어떤 그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은요, 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역사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사람의 이야기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인전 비슷한 그런 어떤 형태로 접근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는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위인전이나 뭐 이런 것들 볼 때 제일 그래도 책을 좀 읽지 않습니까? 딱딱한 어떤 그 이론의 어떤 그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 그 삶이 좀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부여하면 되겠죠. 이 역사의 스모라는 책은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사실 나열이 아니라 그 사실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선이 담긴 책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역사의 쓸모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을 아셨죠? 네, 역사의 쓸모를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래요. 근데 그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암기. 근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봐서 변별을 해서 성적표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게다가 평가 자체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형식. 네. 이러다 보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실들을 암기해서 받는 그 점수, 그 점수가 그 아이가 역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된 척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단순하게 시험 문제를 푸는 그 스킬의 어떤 그 노력에 의해서 나온 점수일 뿐이지, 그래서 얘는 역사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얘는 역사를 못해요, 이렇게는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이 아이가 역사적 인물들을 만나는데 흥미를 느끼고 있다면 저는 이 아이는 역사를 잘하는 아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그 점수에 매몰되셔가지고 점수를 보고 이 아이는 역사를 못해요,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역사적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그런 장소, 그런 어떤 시간, 이런 것들 좀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방송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벌거벗은 한국사. 이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 구조예요. 사실 역사책을 보면요,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들 하나에는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스토리가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교과서는 스토리를 다 빼고 사실들만 나열하니까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스토리텔링에 적합한 그런 어떤 방송 프로그램도 함께 시청하시면 굉장히 흥미를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좋습니다. 네, 이런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역사는 참 재밌습니다. 이 모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 책 재밌게 보시면서 역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